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끝이 없는 길에 서 있는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가만히 발맞춰 주면서 지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본격 심의우대방송 천만의 말씀의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입니다. 느리다고 느껴질 때마다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조난 신고가 접수가 돼 해경이 현재 구조에 나섰습니다. 큰물 여객선에는 모두 47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우리도 몇 년 전에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배도 탔는데 근데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너무 놀랐었던 것 같아요. 문자가 뛰고 왔어요. 학부모인 거예요. 선생님, 수학여행 가는 배가 침몰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차를 세우고 계속 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래? 정말 한 명을 구했더라면 더 달랐을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었다면. 네, 단절과 고립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연대와 사람들의 발길이 더 그리워진 요즘 이 따뜻한 온기로 그리운 빈자리를 위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일에 개봉한 영화 당신의 4월인데요. 이 영화는 2014년 4월 16일의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으면서 마음속 깊이 자리한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자, 4월 16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서 영화 당신의 4월의 주인공 두 분이죠. 이 두 분 모셔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님, 정주현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우리 또 박철우님부터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바로 옆마을 서촌에서 커피 가게를 하고 있는 박철우라고 합니다. 현재 커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군요. 자, 정주현님. 네, 저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하고 있는 정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당신의 4월이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 시민들의 주인공을 한 첫 영화인데 출연 제의 받고 두 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정주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출연자인지 몰랐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인권활동하면서 먼저 시민분 그 유가족들하고 만나서 네. 유가족의 육성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왔던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어쨌든 그 어떻게 유가족의 목소리를 사회가 좀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영화에서 이제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출연인지 모르고 그럼 같이 뭔가 기획에 도움을 달라는 건가 했는데 제작인 줄 아셨군요. 제작은 아니고 이제 네. 그런 줄 그냥 약간 이게 논의를 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네네. 저는 근데 그게 약간 딱 만났을 때 이제 그래서 정주현 씨는 그날 어땠는지를 묻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기억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네네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그 같은 질문을 얼마 전에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근데 그때 관객과의 대화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는 되게 제가 보통 사람이 나가도 될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도 이게 영화 시작에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좀 이 이야기들을 꺼내는 게 그냥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관객과에 대해서는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그날 그 감독님께 첫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감독님하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되게 많이 울었던 게 원래 그렇게 울 줄 몰랐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은 그때가 한참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잊어가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배가 인양이 되고 그렇죠. 막 이제 그 기억납니다. 이후에 그 지났던 그 시기였는데 근데 저도 잘 돼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어머님 아버님들을 뵈러 목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대단히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
뭔가 기다리고 있으면 나아지겠지. 아직까지도 근데 해결되지 않은. 예, 근데 그 시점에 그런 고통들이 너무나 크셨던 때인데 그게 저한테 되게 이렇게 같이 동조가 됐었나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딱 그 전화를 하셨을 때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이야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출연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은 그냥 뭐든지 좋으니까 다 할게요. 해보고 싶다. 예, 그냥 내가 이걸 차라리 해서 이게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냥 무조건 할 테니까 그냥 네네. 무엇이든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었다면 무조건 하셨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2014년 4월 16일 좀 뭐랄까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소식이 전해질 당시 기억나십니까? 두 분 뭐 하시고 계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 뉴스를 봤는데 그런 시간이죠. 저는 다 구조 예. 완료라는 자막을 예.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지 참 그날 저녁에 다시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정주현님부터 여쭤볼까요? 예.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아까 저기 보니까 제 목소리는 안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관공서에 볼일을 보러 갈 때 들은 거예요. 그 뉴스를. 택시에서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제 걱정을 그쵸. 당연히 하고 가고 속보가 근데 떴죠. 예. 택시에서 갔다가 제가 관공서 근처에 뭐 이렇게 도장을 팔 일이 있어서 도장 파는 가게를 간 사이가 한 뭐 2, 30분? 네. 근데 갔는데 거기서는 딱 도장 이제 사람들 기다리는데 TV에 나오잖아요. 전원 구조 맞아요. 보셨던 거랑 예, 똑같은 예. 그 장면을 네. 본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당연히 무슨 태평양도 아니고 그냥 인근 바다고 구할 수 그러니까 있겠지. 뭐 당연히 맞아요. 그거 못 예. 구하는 게 이상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음. 그때는 정말 그게 오보일 거라고 상상을 안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더 명징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았던 걸 알게 됐고 오후쯤 됐을 때는 거의 이제 다들 멘붕 알았던 왔죠. 상황이죠. 예, 예, 멘붕일 뿐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날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예. 정치인 분들이 계속 안타깝게도 그러셨는데 그렇죠. 예. 그게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아주 아마 다들 지금 뭐 앞에 계신 박철호 선생님도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네. 명징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었던 거는 그게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을 예상을 거죠. 벗어났기 예, 예. 때문에 더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박철호님은 이때 가게에 계셨겠죠? 예, 커피 네, 만드시고. 한참 막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차에 DMB가 있는데 예. 그 뉴스 전문 채널을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있었는데 원래 그 채널이 이렇게 차가 움직이면 멈추잖아요. 네네. 그 화면이. 근데 계속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진짜 처음에는 막 거기 탔던 학생과의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뭐 그 다들 별일 긴박감은- 없다고 예. 뭐 괜찮겠죠 뭐 이런 근데 점점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차에 가게 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죠. 예, 이게 뭔가 생각하고 달랐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도 접하시고 유가족들 직접 또 찾아가서 곁을 지키셨다고 정주현님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이제 근데 뭐 그 당시 바로 그러지는 못했고요. 예, 예. 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구조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뭐 4월 30일이 넘고 거의 이제 5월 초로 넘어가고 이러면서부터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어떤 마음일지 그 곁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그 당시에 되게 이분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경찰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이 초반에 아니 본인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경찰이 막 계속 따라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네. 너무 많은 악성 루머들에 시달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기피하시는 것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계속 그 옆에 가서 계속 있고 같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뭔가 저희들이 신분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옆에 그냥 가서 있었어요. 그냥 사실 우리는 그냥 곁에만 이거를 계셨군요.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로 계속 얘기를 하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맞아요. 예. 그 목소리 그냥 있으면 되겠지 하고 맨날 가서 어머니들하고 같이 앉아서 뭐 만들고 맞습니다. 있고 예. 이러고 있으면 처음에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약간 저희를 멈칫멈칫 보시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얘기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다 하시는 게 똑같으세요. 다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 애가 이랬어요 하고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구나. 아이고. 근데 그게 우실 것 같잖아요. 예. 안 그러고 그 상황 속으로 확 들어가셔서 그때 그때는 당시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그 아이가 지금 앞에 있는 듯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건데 하고 이제 같이 그러다가 또 동시에 또 같이 펑펑 울다가 또 다시 근데 얘가 이것도 만들었잖아요 하고 또 이제 그 참, 친구도 예. 솜씨 자랑도 하시고 저는 그런 이 시간을 좀 보냈던 모습이 것 너무 같아요. 공감 가는 게 저희 제작진도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저 네. 아들 사진을 맨날 이렇게 보여드려요. 저희 그쵸, 아들이 그쵸. 지금 그렇게 이러고 되잖아요. 있다. 예.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네. 모습으로 예. 돌아가시는 그리고 그 거군요. 순간에는 정말 잊어먹고 막 웃으시는 그 모습이 아이고. 전 너무 그게 더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예.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박철우님 그 서촌에 계시잖아요. 예. 그 청와대 근처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매우 가깝죠. 예. 예, 청와대를 항상 지켜보는. 아니 그쪽에 유가족분들이 좀 오래 계셨잖아요. 예. 직접 이렇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처음에 그 4월 말 모두가 슬플 때였잖아요. 네네. 그해 4월 말.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사실 황현희 선생님을 이렇게 뵙고 가까이서 얘기할 선생님 거라는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듯이 예, 그때 예. 제가 그 TV에 나오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 분들을 뵐 일은 살면서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없었는데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날 진짜 어느 날 밤이죠. 근데 잊을 수가 없었던 어버이날의 그날 아침에 그러네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어버이날이네요.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지만 정말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그때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단지 교통사고일 뿐인데 뭐 이렇게 네, 전국이 다 이렇게 추모 분위기일 필요도 없고 다시 그냥 방송은 재개를 해야 될 거고 뭐 아, 이런 다시 이야기. 들어도 기분이 참 예, 썩 달갑지 않네요. 진짜 달갑지 않다는 표현도 이거 예. 방송이라서 좀 예.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그 당시에 근데 그 아, KBS에서의 그 항의 방문 이후에 이걸 대통령님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에서 사실 행진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그 전에 막 행복항에서 막 연락처도 주시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저희 마을에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있다가 정말 밤에 추우니 물을 준비해 줄 수 없겠냐라는 전화에 밤에 깨가지고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유령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러셨을 것 밤에 같아요. 등장하실 때 예, 예. 정말 너무나 큰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 새벽 5시에 거리를 걸어오시는데 근데 이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맞습니다. 그 막막함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가다라기보다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만약에 자식을 잃는 마음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도저히 이거 뭐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근데 그런 일을 실제로 겪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그리고 단순하게 교통사고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분노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4월 16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7주기를 맞아서 영화 당신의 4월 주인공 두 분과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영화 당신의 4월에 출연하신 박철우님, 정주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영화에 출연하신 또 한 분의 주인공이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조수진 씨 연결돼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인천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고요. 네네네. 영화 속에서는 이제 영종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가 담겨 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인주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이제 영어 교사로 계신 조수진 님이십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교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보는 마음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당시 어떤 심정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영화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담겨 있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내 학생들, 내 동료, 내 이웃이 내 안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아무래도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걱정이 돼서 이제 수업
들어가 있어도 계속해서 막 생각이 나고 그렇죠. 예. 오히려 또 학생들도 저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세월호 어떻게 됐어요? 언니 누나 아이고. 오빠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굉장히 간절하게 그 모두가 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네네. 하면서 좀 참사를 봤던 기억이 그랬군요. 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 네네. 그리고 또 매년 세월호 관련 특별 수업과 행사 기획하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올해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 네네. 네. 사실 올해 제가 학교를 처음 옮겨가지고 네. 이제 선생님들과의 어떤 그간의 교류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네네. 막상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학교에서 한 8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같이 세월호 이제 객기 수업, 그다음에 학급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네네.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또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가지고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행사 지금 저희가 이제 종이치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 모시고 이제 공감 토크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기획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 시간에 BTS 분들의 봄날을 가지고 계기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 노래가 세월호와 관련이 있었는지 몰랐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제 전체 전교생을 상대로 1시간씩 창체 수업을 할당을 해서 세월호 계기 수업도 하고 또 노란 바람개비길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유,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뜻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많아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소리가 지금 학교 종친구인가요, 선생님? 네네, 저희 방금 실습 예. 끝났습니다. 종소리가 좀 옛날하고 네네. 바뀌었네요, 저희 때랑. 예. 저희는 네. 딩동 댕동 이건데 예. 아, 죄송합니다. 좀 사담을 잠깐 나눠봤고요. 아니, 지금 중학생인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어렸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이나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때요?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거나 공감을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이 학생들이 참사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네. 2학년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은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조차 하지 않은 굉장히 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세월호 하면 떠오르는 건 슬픔, 비극, 아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몰라서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인가? 네, 추모만 아니면- 하고 끝날 건가? 예, 아니면 추모만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다루고 그다음에 지금 세월호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함께 나눠야 할 그러네요. 것인가. 네, 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창체 전체에 1시간씩 이렇게 돌렸던 그 시간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했었냐면 네네. 세월호를 알기 전에는 잘 몰라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아. 이제는 세월호를 알게 되어서 꼭 이래야만 되겠다 생각한다. 그리고 또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확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세월호 뉴스를 통해서 배웠다. 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진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5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슬픈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진실 규명이나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네네. 문제들 네,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했는데 아마 뭐랄까요? 좀 좋은 교육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좀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지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들에게 정확한 교육과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정주현 씨 어떠세요? 요즘도 가끔 유가족분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년 전보다 오히려 요즘 더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네. 사실은 아직 해결이 분위기도 안 돼 사실 있는 사실 해결도 안 돼 있고 네. 해결이 안 돼 있는데 해결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네.
뭐 아시다시피 계속 아직도 그 얘기냐 이런 얘기는 기본이거니와.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진짜.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도라는 말은 누가 정의할 수 있는가. 예. 약간 어쨌든 피해자들이 있고 그 구체적인 그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에 놓여 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하시는 정치권이랑 자꾸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이건 정치권이랑 연결이랑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누가 하는 걸까요, 혹시? 네, 뭐 그건 뭐 방송 듣는 분이 뭐 뜨끔하시겠죠. 누군지. 예. 근데 사실은 이용한다기보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도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예. 이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이거를 문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실제로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분들은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 같은 경우 아까도 박철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촛불 이후에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가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 되신 거죠. 더 맞습니다. 힘드니까 자신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줄 만한 곳도 별로 없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뭐 행사나 이런 거를 벌이기도 되게 어려운 조건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당신의 4월이 지금 영화로 나오고 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이거를 볼 때 세월호 문제를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로서 좀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유가족들이 더 힘들어하신다라고 네네네.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박철우님 어떠세요? 그 아직도 요즘 그런 여론이 있잖아요. 예, 그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야? 뭐 지겹다. 네, 지금도 그만해라.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지겹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보면 이게 몹시 지루하다와 몹시 싫다가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에게 이게 반복된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지루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만들어졌고 정말 그 해로 돌아가면 모든 분들이 슬퍼하셨던 이 문제들이 갑자기 그게 어떤 선거의 시기가 되고 또는 이 문제가 누군가들에게 약점이 되거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게 확산이 되면은 누군가에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네네. 어느 틈엔가 이 문제를 싫어해야 되는 문제, 피해야 될 문제. 예, 그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이건 사실 지겹다가 아니라 싫은 문제인 거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근데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사실 그분들까지 어떻게 설득해내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이거는 어떤 정치의 유불리나 어떤 필요의 문제 이전에 이거는 정말 그 당시의 슬픔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고 그 당시의 그 먹먹함으로 돌아가 보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지금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 맞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아직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지겹다, 그만해라 라는 말은 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왜 그날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지 정주현님께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뭐 지금 얘기처럼 바뀐 게 없잖아요. 달라진 변화된 없죠. 게 없고. 네. 근데 저는 아주 안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시민의식에선 되게 많이 이렇게 지겹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서고 우리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는 세월호 이후에 되게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건 세월호가 해결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참사나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시민의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려면 저는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가고 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야지 세상이 변하겠죠. 예, 언제까지 그렇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4월은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호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4월이 참 평범해졌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4월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가끔 어머님들께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유가족분들에게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가끔 서로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내가 이곳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청와대 앞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이 봄날을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더 이상은 좀 이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결이 되어서 이제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4월, 그냥 이렇게 가슴 속에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4월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호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어머님들이 4월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그 수학여행 가기 며칠 전에 이 친구들이 사진 찍었던 때 벚꽃 얘기 하시거든요. 네네.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그 그러네요. 벚꽃을 그래서 되게 보기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아름다운 벚꽃을 요즘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유가족도 벚꽃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가 많은 청소년들한테도 벚꽃은 중간고사래요. 아, 중간고사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청소년 세대까지도 우리가 좀 이 세월호 문제를 통해서 바라보고, 예,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그래서 4월이 좀 더 다른 정말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는 거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예, 그게 알겠습니다. 고민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박철호님, 정준호님 다시 한번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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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쉽네요.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당신의 4월 OST 이민희의 당신의 4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